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쓰담쓰담 지담의 전문식 노무사 정정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정정훈 변호사님 모시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그리고 개정된 경비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정정훈 변호사님께서 이 경비원 관련된 사건을 좀 수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 수행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듣고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요즘에 무인경비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그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 44명을 해고를 한 사안이었는데요. 그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다퉈진 사안이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집합건물관리법이 적용돼서 4분의 3 또는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5분의 4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고등법원 판례였고, 그래서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효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보통 이제 그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걸로 그냥 되는지, 이게 논해진 사건인데요.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감시적 근로자 승인 다시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았으면 적용 제외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이 수행하신 사건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오늘 영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경비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 관련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분들과 관련돼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최근에는 한 분이 자살을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이런 문제들의 근본이 사실은 경비원들의 취약한 고용 조건 문제, 그리고 입주민들의 인식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계속 되어 왔죠. 그래서 그동안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일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경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 또 현실은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 경비 업무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해놨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또 업무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되려면 원래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래는 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이외에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시적 근로자로 적용 제외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그 요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부분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죠.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심신의 피로가 낮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이제 제외를 하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심신의 피로가 과연 정말 그렇게 낮은가, 근무의 강도가 낮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비업법과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아무래도 좀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 어느 업무까지 가능한 거냐 도대체.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주차, 택배, 분리배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주차관리나 택배, 청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제 허용되는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준에서는 청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소 미화를 보조하는 정도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잡초 제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개별 건물 내부의 청소는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 분리배출과 관련해서는 분리배출을 감시하고 정리하는, 관리하는 업무 정도가 가능하고, 일반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편물들을 게시하는 업무는 허용되지만
개별 세대 내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관리 업무를 일정 정도 이제 수행하되 그 범위만 좀 제한한 내용이 골자인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존에 아파트 경비원 분들께서 경비 업무만 딱 하셨던 건 아니고 보조적으로 업무를 해오시긴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분쟁이 생긴 다음에 판례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왔던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런 판례들을 좀 반영하고 또는 판례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좀 해서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개별적 기준들을 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도대체 그 기준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이것이 감시적 적용 제외 승인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제 논란이나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한 부분이 시간을 거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제재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기준을 어겼을 때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도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경비 용역업체가 이런 기준을 위반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가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상담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